자, 565페이지입니다. 이제 제 4절 보도록 해요. 4절. 농지 처분이라고 나옵니다. 농지 처분. 제 4절 제목을요. 농지 처분이라 하지 마시고요. 그 제목을 지우고 이렇게 바꿔주세요. 농업경영 미이행. 농업경영 미이행입니다. 농업경영 미이행에 대한 조치 이렇게. 미이행에 대한 조치 이렇게 바꿔주세요. 제목을. 자,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경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목적이 뻔하죠. 잘 놔뒀다가 투기적 목적으로 매각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을 농지법에서는 단계적으로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때 첫 번째 단계 처분 의무를 줍니다. 처분 의무. 즉 미이행한 농지 소유자가 스스로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처분 의무. 그럼 1년 이내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을 못했다고 쳐봐요. 그럼 2단계로 처분 명령이 떨어진다. 자, 1년 이내 처분을 못했다면 관할 시군구청장이 당 농지를 6개월 이내 처분하세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 내용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 처분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1년 밑줄 치고요. 처분해야 한다 밑줄. 이걸 뭐라고 부른다? 처분 의무라고 합니다. 그럼 박스를 보면은 농업 경영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가 쭉 나올 건데 다 볼 건 없고요. 세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볼까요? 한 장 넘기면 2번, 5번, 8번 이렇게만 체크하자. 2번, 5번, 8번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성립 요건에 성립이 아니라 설립입니다. 설립 요건에 맞지 않게 되로 3개월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 요건이 있어야 돼요. 요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 3개월 기간을 줘요. 3개월 기간을 줬는데도 설립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1년 안에 스스로 처분해야 합니다. 3월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이걸 보정기간이라고 한다. 보정기간, 보완하고 정정하는 보정기간 3월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3월 안에 요건을 갖췄다면 그때는 처분 의무는 없는 거죠. 자, 이제 5번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이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전용을 했다는 건 목적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2년 이내 착수를 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1년 안에 스스로 처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 8번 보자.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됐다면 이걸 처분해야죠. 소유 상한을 초과했다면 전부 처분일까요? 초과분만 처분일까요? 초과분만 처분하겠죠. 1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이걸 바로 처분 의무라고 한다. 이제 고로 3번 내려옵니다. 처분 명령이 나와 있죠. 처분 명령. 시군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벌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 처분할 걸 명할 수 있다. 시군구 밑줄 치고요. 6월 밑줄. 이게 바로 처분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리 늦어도 1년 6개월 안에만 처분하면 돼요. 이제 자, 보자고요. 농업 경영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년 이내 처분해야 되죠. 1년 이내 처분을 못했어요. 그러면 처분 명령을 내리겠죠. 명령을 주려고 딱 봤더니 그 소유자가 농사를 짓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때는 이 명령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처분 명령 유예.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다면 처분 명령을 일정 기간 보류해 줍니다. 즉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합니다. 그럼 3년간 지켜보겠죠? 지켜봤더니 계속해서 농사를 잘 짓고 있다면 처분 의무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근데 지켜봤더니 한 달쯤 지나서 본색을 드러내네. 또 농사를 안 짓단 말이죠. 그때는 바로 명령을 또 주는 것이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오른쪽 괄호 4번 처분 명령 유예입니다. 시군구청장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랬어요. 다음에 1번 볼까요?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때는 직권으로 3년간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시군구 밑줄 치고요. 3년간 밑줄. 이것을 처분명령 유예라고 한다. 3년 또 나왔죠?
자, 2번으로 가면 농지 소유자가 처분 명령을 위해받은 후 처분 명령을 받지 않고 6일간 지났다. 제대로 농사를 잘 지었다는 얘기죠. 이때는 처분 의무는 없어진 것으로 봐줍니다. 소멸된 것으로 본다. 세 번째, 시군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위해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 명령 유예 기간에 유예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건 본색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농사를 안 졌다는 얘기죠. 그때는 지체 없이 유예한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잠깐 여기 보자.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1년 이내 처분을 못했어요. 처분 명령 받겠죠. 명령을 딱 받을 때 가는 길이 세 가지. 첫 번째, 6개월 이내 열심히 처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두 번째, 1년 이내 처분했더니 처분이 안 됐단 말이에요. 명령을 받았어요. 내가 도저히 6개월 안에 처분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나 자신 없네요. 내 농지 좀 사주세요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 청구는 어떨 때 한다고요? 처분 명령을 받은 때 맞바로 하는 거예요. 처분 명령 받은 때 맞바로 매수 청구합니다. 매수 청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합니다. 자, 그래서 가는 길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6개월 이내 처분하려고 노력한다. 자신이 없으면 매수 청구한다. 세 번째는 그냥 개긴다. 개기는 거예요. 매수 청구도 안 하고 처분도 안 하고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가만 놔둘 수가 없죠.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 강제금 하면 처분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군구청장이 부과한다.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처분될 때까지 농지가액의 20%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거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 거죠. 자, 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02번으로 내려가면 매수 청구가 나오죠. 자,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그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매수 청구의 사유가 뭡니까? 처분 명령을 받은 때 합니다. 받은 때. 처분 명령을 받으면 그랬죠? 누구에게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한다. 자, 이제 괄호 2번. 매수 가격을 볼까요? 매수 가격은 국가가 내어주는 거니까 조금 내주겠다, 그죠?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근데 그거면 다행이게요. 인근의 실제 거래 가격이 그거보다 싸다면 그걸로 할 수 있대요. 공시지가도 답답한데 더 싼 게 있으면 그걸로 한다. 여러분들 같으면 매수 청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럴 것 같죠. 기분상은 안 할 것 같죠. 안 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거 안 하면요,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돼요. 20%를 부과해요. 그럼 5번 딱 내면 농지는 날아가 버리죠. 할 수 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초갑질을 하는 거예요. 더 싼 게 있어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싼 걸로 할 수 있다 해도 대부분 청구를 많이 합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뒤책을 보고 해야죠. 자, 넘기면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부과는 시군구가 하고요. 2번 부과 사유를 보면 셋째 줄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죠? 그냥 개겼다 이거예요.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를 하고요. 세 번째, 부과 금액은 농지가액의 20%씩 부과합니다. 처분할 때까지. 괄호 5번, 부과 횟수는 처분 명령 이행될 때까지 매년 한 번씩 부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경영 미이행에 대한 조치 3단계로 끊어 살펴봤습니다. 시험 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자주 나와요,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와요. 왜? 중개사 별 상관이 없으니까. 중요는 하지만 별 상관이 없다. 농지법이 만약에 한 5개 정도 출제한다면 매년 나와야 돼, 이건. 2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엔 농지 있죠. 농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거 하나 잡았고요. 자, 이제 한 장, 두 장, 세 장 넘기십시오. 574페이지 보겠습니다. 574. 농지의 대리 경작 제도가 나와 있죠. 이것도 빨간 펜 줄이 하나 딱 쳐놓자. 이것도 농지법에서는 무지무지 중요한 제도인데 중개사와 별 상관이 없어서 5년에 한 번 꼴로 나옵니다. 간헐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대리 경작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대신 농사 진다는 얘기죠?
대리 운전과 비슷한 거죠. 여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농지를 소유한다. 근데 농사를 안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농지는 우리의 모두 것이라고 하는 토지 공적 개념이 있는 거죠. 소유는 A가 하고 있지만 얘가 이용을 안 하고 있다면 B라는 자를 시켜서 이용을 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라도 농지 이용을 극대화하자는 거죠. 농지 이용의 극대화. 이렇게 해서라도 농지 이용을 최대한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B를 갖다가 대리경작자라고 부릅니다. 대리경작자. 그럼 대리경작자는 누가 정할까? 시군구청장이 정한다.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저 B를 지정할 수도 있고, 직권. 또는 B가 시군구에게 신청할 수도 있어요. 나 좀 시켜달라고. 그럼 신청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 근데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대리경작자를 시군구가 정할 때 이 시군구가요, 자기 땅도 아닌 걸 A 몰래 B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하기 전에 지정 예고를 합니다. 즉, 시군구가요, 저 A한테 너 농지 놀리니까 B를 지정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고를 받은 A는 억울하면 이의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이한 제도입니다. 지정 예고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딱 지정되고 나면 물 건너갔어요. 이의신청 못합니다. 예고에 대한 이의신청. 자, 그렇다면 대리경작을 정하는 대상 농지는 어떤 농지일까? 어떤 농지를 대상으로 대리경작을 정할까?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일 겁니다. 자, 유휴농지가 있어요. 유휴농지는 노는 농지래요? 쉬는 농지래요? 이게 놀 유자고요. 쉴 휴자예요. 논다, 쉰다. 그럼 휴경은? 이건 쉰다죠. 유휴는 논다예요, 논다. 그리고 전용한 농지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목적 사업을 해서 전용했으니까 농사 안 짓고요. 또 타용도 일사용이라는 게 있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잠깐 쓰는 거예요. 타용도 일사용도 농사 짓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농지 중에 대리경작을 정하는 대상은 딱 하나. 무슨 농지? 유휴 농지만이 대상이다. 휴경이랄지 전용이랄지 타용도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논다와 쉰다는 어떤 게 나쁜 놈이라고요? 논다죠.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린단 말입니다. 이게 대상이에요. 이건 쉬는 거예요. 왜 쉰다, 농지가? 하도 농사를 져가지고요, 쥐력이 쇠진한 거예요. 재생산을 쉬고 있는 거죠. 이걸 대리경작을 붙일 수 없다. 또 목적 사업을 해서 바꿔치기 했거나 다른 용도로 잠깐 쓰겠다는 걸 농사 안 짓는다고 대리경작을 붙일 수는 없다. 무슨 농지만 대상이다? 유휴농지만 대상이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의부터 볼까요? 시군구청장은 유휴농지 색깔 딱 칠하세요. 유휴농지에 대해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을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 이걸 대리경작자라 하죠. 이 자를 직권으로 정하거나 유농지를 경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을 정할 수 있다. 직권과 신청이라 각각 동그라미. 직권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다 가능합니다. 우리 이 지문에서요, 소유자가 놀려도 대리경작을 붙일 수 있지만 임차권자가 놀려도 대리경작을 붙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박스 볼까요? 유휴농지. 유휴농지란 경작과 재배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말한다. 다음에 7개랍니다. 요 7개는 대리경작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상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얘기죠.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에 아닌 농지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1번에 휴경, 2번도 휴경, 3번은 전용, 4번도 전용, 5번은 타용도 일사용, 6번도 타용도 일사용. 이건 경작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휴농지만이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02번으로 갑니다. 대리경작자 지정 요건이 나오는데 1차적 대리경작자라고 했어요. 거기다 땡땡 원칙. 그러니까 원칙을 누구로 정할 거냐 이거예요. 자, 두째 줄 보면 농업인, 농업법인이 나올 겁니다. 그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끝나죠.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원칙으로 정하니까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른쪽 2차적 지정 대상에다 예외라고 적자.
그러니까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정하여 곤란할 때가 있죠. 그때는 2차적으로 농업생산자단체나 학교가 나옵니다. 농업생산자단체나 학교는 예외니까 지정할 수 있다로 끝나죠.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원칙이니까 지정해야 한다. 농업생산자단체 학교는 예외니까 할 수 있다로 끝나죠. 맞바뀌면 안 되는 거죠. 3번에 1번 지정예고라고 있죠. 시군구는 대리경제학을 지정하면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미리 예고해 줍니다. 예고를 하는 이유는 2번의 이의신청 때문에.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이의가 있는 농지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군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언제부터 10일이라고요? 지정예고를 받은 날. 이걸 살짝 바꿔서요. 지정일로부터 그러면 틀리죠. 지정일부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정이 되고 나면 물 건너갔습니다. 이 신청 못하는 거예요. 지정일이 아니고요. 지정예고를 받은 날이라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요. 이제 04번 보겠습니다.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은 3년으로 한다. 또 3년 또 나왔죠. 하여튼 중요한 건 다 3년이에요. 농지법은. 따라서 원칙이 3년이라는 거예요. 원칙은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A와 B가 협의해서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없다면 3년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05번 사용료 지급이죠. 대리경작자는 공짜로 쓰는 게 아니에요. 수확량의 10%를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료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10%를 2개월 이내 사용료로 지급한다. 2개월은 안 나오나요? 2개월 써주세요. 2개월 이내 사용료로 지급합니다.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은 3년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3년을 꼭 채우고 해지할까요? 그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1번 보면 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할 수도 있고요. 괄호 2번 보면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만료 전에 해지할 수 있을까요? 속은 거야, B한테. B를 지정해 줬더니 얘가 경작을 게을리한다든지 속은 거죠. 얘가 사용료를 지급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 기간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이제 오른쪽 보겠습니다. 제2절 농지 임대차죠. 원칙은 금지입니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은 금지. 그러나 02번 제목 보자. 임대차가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원칙은 금지지만 어떨 때 임대차가 가능할까요? 그거다 땡땡하고요. 소유 제한의 예외 규정이라고 적었어요. 소유 제한의 예외 농지 이렇게. 소유 제한의 예외 농지. 아까 소유 제한하게 되면 농업 경영 할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제한을 거는 거죠. 이거 예외니까. 농업 경영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죠. 그 자가 농지를 뭐 하냐 이거예요. 농업 경영 안 하고 임대차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유입니다.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고요. 넘기겠습니다. 03번 계약의 방법과 대항력.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 계약 밑줄. 또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시구 운면장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시구 운면장에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이제 04번. 임대차 기간 당연 몇 년 나올까? 3년 이상. 그 밑에 줄. 다만 질병 징집이라면 3년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3년 이상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05번. 묵시적 갱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바뀐다라는 걸 통지 안 해주면 예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 체결된 걸 보는 거죠. 이게 묵시갱신이잖아요. 3개월에다 밑줄만 딱 쳐놓고요. 그럼 갱신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갱신? 어? 갱신. 여러분들이 갱신 뜻도 모르고요. 묵시갱신 알잖아요. 참 이게 어불성설이죠. 갱신을 저도 그래 찾아보니까 기간 연장이에요. 갱신의 뜻 자체가 기간 연장입니다. 이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3개월 전까지 기간 연장 안 하겠다라고 통지 안 하면 예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그렇게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연장을 갱신이라고 합니다. 자,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이제 582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다 빨간 펜 밑줄 딱 치고요. 이건 처음 듣는 건 아닐 겁니다. 전국의 농지를 알맹이 껍데기로 나눴다. 알맹이를 농업진흥지역, 껍데기를 농업진흥지역 외라고 했죠. 우리 농지법에서는 알맹이 농지를 다시 또 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농업진흥지역은 지정을 누가 한다? 지정? 시도지사. 농림부 장관이 아닙니다. 시도지사. 그럼 이 알맹이 농지를 다시 구분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 농업진흥구역. 이건 알맹이 중 알맹이.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이건 덜 알맹이. 어쨌건 두 개는 알맹이 농지를 구분한 거예요. 이건 알짜배기, 이건 들짜배기. 그래서 이게 소위 절대농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농사밖에 지을 수 없고 이건 들짜배기니까 다소 개발도 할 수 있다. 지역을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이걸 편의상 이렇게 부를게요. 농진구, 농보구 이렇게 부를게요. 그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대상, 지정 대상지역이죠. 이것은 농지가 있을 만한 동네일 겁니다. 농지가 있을 만한 동네라면 도시지역이에요? 비도시지역이에요? 비도시니까 관리지역 나올 거고 농림지역 나올 거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나오겠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제 도시지역에서도 농지가 있을 만한 동네가 있겠죠. 주상공록 중 어딜까? 녹지지역. 녹지지역도 대상이에요. 그런데 특별시 녹지지역은 X입니다. 서울특별시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정도만 확인하면 돼요. 자, 이제 책으로 확인해 볼게요. 우선 농업진흥지역을 정하는 자는 누구라고 나오죠? 시도지사, 형광펜으로 딱 칠해야 돼요. 18회 때 단독 문제입니다. 농림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이제 지정 대상 볼까요? 녹지지역 나왔고요. 그 다음 비도시가 나오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만 특별시 녹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특별시 녹지역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03번이죠. 농업진흥지역을 구분하면 박스에 두 가지 구역으로 나눠지죠. 농진구와 농복으로 나눠집니다. 농진구는요. 둘째 줄 보시면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오로지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절대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이 필요한 지역. 농보구를 봅니다. 농보구는요. 농진구의 용손 확보나 농업 환경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농보구는 농진구의 농업 환경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농보구가 되겠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페이지 587페이지. 587. 제2절 농지 전용 요것만 하고 끝납니다. 왕별표 딱 보시죠. 왕별.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에 농지법이 정상적으로 두 문제가 나온다면 농취하고 전용이 나와줘야 돼요. 두 개. 두 개를 하면 하나는 무조건 맞고요. 엉뚱한 게 나오면 3번에 찍는다. 이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농지 전용은요. 한 문제가 할당되다 보니까 전용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자, 몇 가지를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 농지 전용하고요. 타용도 일사용을 비교합니다. 먼저 비교하고요. 책으로 확인하고 맞추겠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한 문제를 예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정의부터 따져봅니다. 정의. 자, 전용이라는 것은 농지를 농지가 아닌 거로 바꾸는 거죠. 농지를 농지가 아닌 거로 바꾼다. 뭐 때문에? 목적 사업 때문에. 어떤 목적 사업을 농지하기 위해서 농지를 바꿔치기 하는 게 농지 전용이에요. 그럼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요. 농지를 떠난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복구비를 예치한다, 안 한다? 예치하지 않겠죠. 돌아온다면 돌아온 데를 대비해요. 복구비를 예치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농지 보존 부담금이 나옵니다. 이 뜻은 좀 이따 책에다 쓰겠습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은 농지가 없어지면 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딴 데 농지를 만들자 이거예요. 딴 데 농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돈이 농지 보존 부담금. 그럼 전용을 하면 농지가 없어졌잖아요. 딴 데 농지를 만들어야 되죠? 이 돈을 납입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지목 변경. 원칙은 농지는 전답과선 이외의 목적으로 지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전용을 했다면 더 이상 농지가 아니고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절차. 그럼 전용을 할 때 개인이 전용한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것이고 행정청이 전용할 때는 협의를 거칠 겁니다. 그럼 전용 허가를 시군구에게 줘버리면 관할 시군구는 다 전용합니다. 개발하려고 하겠죠. 그럼 전국의 농지는 다 훼손돼요. 전용의 허가는 굉장히 까다롭다. 이건 농림부 장관에게 받습니다. 장관에게 받는다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할 때만 전용해줘라 이 뜻이에요. 그러나 신고는 경미하니까 시군구에게 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 타용도 일사용입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잠깐 쓰겠다는 거죠. 그럼 농지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 농지에다 간이설을 설치한다. 농지에다 부대설을 설치한다. 농지에다가 농지를 채굴한다. 거기다 하나 추가됐다. 태양에너지. 이렇게. 이번에 추가됐어요. 태양이. 간이설을 설치한다. 부대설 설치한다. 채굴하거나 태양 발전기를 설치할 때 농지를 잠깐 쓸 수 있는데 일시상 기간이 있겠죠? 간이설을 설치할 때는 7년이네. 잠깐 쓸 수 있고요. 부대이설은 왜 필요한 거죠? 목적 사업을 위해서 부대이설이 필요한 거죠. 부대이설은 목적 사업 기간 내에 쓸 수가 있다. 그 목적 사업 기간 내에 잠깐 쓰고 농지로 돌아오는 겁니다. 채굴과 태양전기는 이것은 5년 이내 잠깐 쓰겠다. 자, 그렇다면 타용도 일사용하면 잠깐 쓰다 돌아오는 거죠. 농지로 복구됩니다. 복구되니까 복구할 때를 대비하여 복구비를 예치한다. 또 농지로 돌아오기 때문에 딴 데다 농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 돈 내지 않습니다. 또 농지로 돌아올 녀석을 지목을 바꿔버리면 갈 곳이 없어지죠. 지목 변경 못합니다. 자, 절차. 타용도 일사용을 개인이 한다면 허가를 받고 할 수도 있고요. 신고할 수도 있고요. 행정청이 타용이 될 때는 협의를 거친다. 근데 이건 몽땅 다 시군구에게 합니다. 농지로 돌아오기 때문에 장관에게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허가의 대상은 뭐냐 하면 간이, 부대, 채굴, 태양. 요것은 허가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대상이 작년에 신설됐어요. 작년에 타용도 일사용에 신고 대상이 나오는데 신고 대상은 반드시 이 글자가 들어가요. 끝에 일시적 사용이 나오거나 또는 일시적 설치 이게 나오면 타용도 일사용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일시적 사용과 일시적 설치.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간이, 부대, 채굴이 나오더라도 끝에 이걸로 딱 끝나잖아요. 그럼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 농지를 전용하면 돌아오지 않는다. 타용도 일사용은 돌아온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책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587페이지입니다. 전용의 개념부터 봅니다. 농지 전용이란 경작 재배 등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삼는 것을 말한다. 외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고요. 2번. 전용 허가는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농림부 장관입니다. 농림부 장관 줄 딱 쳐놓고요. 자, 이제 한 장 넘기세요. 03번에 농지 전용 신고는 경미하니까 시군구에게 합니다. 시군구. 03번이에요. 더 밑에 03번. 농지 전용 신고는 시군구입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요. 04번. 농지 전용 협의는 행정청일 때 하는 거고요. 이것은 농림부 장관에게 받습니다. 주무장관, 지자체장은 행정청이니까 그자가 전용할 때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갑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사용. 밑줄 딱 쳐놓고요. 올해 시험은 여기가 더 중요하다. 개정안도 있고요.
자,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자 일정 기간 사용으로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의 밑줄. 농지로 복구한다는 걸 조건으로 시군구의 허가를 받으니 이것을 타용도 일사용 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의 첫 줄에 간이 농수 축천함시설 간이 동그라미. 둘째 줄 간이 처리설 간이 동그라미. 간이라는 건 간단히 이용하는 거니까 잠깐 쓰게 해주겠다. 두 번째, 주목적 사업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 설치한다. 부대에다 동그라미. 3번, 토석과 강물을 채굴한다. 채굴에 동그라미. 거기에 답원을 잠깐 보면 적조 방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적조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강물이 막 10개월경에 변하죠. 이걸 방지하려면 거기다 황토를 뿌려야 돼요. 그럼 적조화 방지가 된다고 합니다. 황토를 어디서 캐죠? 농지에서 캐라 이래요. 그때 잠깐 쓰겠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다 이제 4번을 쓰세요. 하나 추가됐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4번이라고 쓰시고 한 두어 줄 받아 적습니다. 전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거기 태양이라 동그라미 딱 치면 돼요. 여러분들 태양열 주택 많이 보셨죠? 지붕 같은 데 보면 컬렉터 지필판이라고 유리판 이렇게 있잖아요. 유리판에서 열을 잡아두는 거죠. 이걸 농지에다 쫙 펼쳐서 깔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잠깐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2번 타용도 일상협의. 이건 행정청이 협의가 거치겠죠. 국가나 지자체는 시군구회가 협의합니다. 국가, 지자체는 행정청이니까 협의를 하고 타용도 할 수 있다. 자, 이제 한 장을 딱 넘기면 맨 위에 박스가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타용도 일상의 기간이죠. 자, 1번은 간이 나오나요? 간이니까 몇 년이네? 7년이네. 2번 부대 나오죠? 부대는 몇 년이네? 목적사업 기간. 목적사업 기간 할 수 있다. 3번은 그 나머지니까 채굴과 태양이라고 적으세요. 채굴이나 태양입니다. 이건 5년 이내입니다. 채굴과 태양은 5년 이내. 자, 이제 바로 4번 내려가자. 복구비용 예체라 밑줄만 딱 세요. 타용도를 하게 되면 농지로 돌아오니 복구비를 예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농지의 타용도 일사용 신고가 작년에 신설됐어요. 신고를 하고 타용도 할 수 있는데요. 박스를 볼까요? 썰매장 지역 주차장으로 일시적 사용한다. 일시적 사용이라 형광펜 딱 칠하자. 일시적 사용이나 일시적 설치가 나오면 신고 대상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 하면 농한기 때 논바닥에다가 물을 딱 뿌리면 썰매장이 돼요. 잠깐 쓸 수 있고요. 박스 2번 보면 간이 나오나요? 그죠? 간이니까 원래는 허가 대상 아닙니까? 근데 끝에 보세요. 일시적으로 설치한다. 그거 색깔 칠하세요. 일시적 설치나 일시적 사용이 나오면 타용도 일사용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한 장 넘기시고요. 이제 괄호 5번을 잠깐 볼게요. 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교활할지 일사용의 기간은 6개월이네요. 고쳐주세요. 타용도 일사용 신고의 기간은 6개월입니다. 타용도 일사용 신고를 하고 사용하는 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요. 자, 그 정도 하시고. 자, 이제 07번이죠. 전용 허가를 취소하는 사유가 박스에 7개. 요 7개는 보나마나 뭔가를 잘못했다. 허가를 취소해야 되겠죠. 그 중에 7번에다가 땡땡하고요. 의무적 취소. 이건 의무적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해야 한다.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고 요거 하나만 하여야 한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허가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위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이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로 끝나면 틀리죠, 이건. 이럴 때만 의무 취소예요. 나머지는 다 의무입니다. 이게 왜 의무 취소일까? 이유는 딱 하나. 허가를 받았습니다. 뭔가를 잘 했으면 조치명령을 안 받겠죠. 근데 뭔가 잘못해서 지금. 잘못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조치명령을 주었단 말입니다. 제대로 하라고. 이걸 또 위반했네.
잘못을 2번 했잖아요. 잘못을 2번 했으니까 용서할 수 없다.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허가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위반했다면 2번을 잘못했으니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 08번에 농지 보전 부담금이 나오죠. 그러다 땡땡 하고요. 이 돈의 뜻을 좀 적겠습니다. 새롭게 농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새롭게 농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 따라서 납입 대상이 박스에 6개 나와요. 자, 물어볼게요. 전용한 농지는 농지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니까 이 돈을 내야 되겠죠? 1번에 전용, 2번도 전용, 3번도 전용, 4, 5, 6 다 전용이에요. 전용자가 들어가 있어요. 전용하는 농지는 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박스 밑에다가 타용도 일사용은 X, 타용도 일시사용은 돌아오니까 이 돈 내지 않습니다. 타용도 일시사용은 X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만 해주자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3, 4월 과정 해가지고요. 기본 교과서 가지고 했고요. 이제 5월달 다음 주부터는 유학집을 가지고 충실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말씀한 대로 오늘 10분 내로 1시간만 비워주십시오. 제가 또 촬영할 게 있으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